764번.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갖는다. 뭐야? 정수근.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유형 중에 좀 심화 유형이라고 하면서 내가 알려줬어? 정수근에 대해서 알려줬지. 근데 내가 알려준 정수근은 어떤 방정식? 2차 방정식에서의 정수근이었거든. 그럼 3차 방정식 정수근은? 일단 고차는 뭐다? 인수분해를 해서 1차와 2차로 바꾼 다음 그 다음에 뭐겠어? 2차 방정식에서 뭔가 또 정수근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자, 그런데 여기선 엄청난 힌트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이거 질문 누구지? 승우인가? 서준인가? 요 문제가 만약에 개수가 A, B, C, D였으면 전혀 다른 문제일 거야. 근데 뭔가 A, B를 두 번, 세 번씩 사용하고 있지. 뭔가 거기서 규칙성 찾아야 돼. 엄청난 힌트가 나왔어요. 어디? 부호 반대 생각을 하면은 세 근을 내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세 근의 곱이 A분의 8A에 뭐야? 부호는 반대 그대로 반대. 얼마? 마이너스 8이 나와버렸네. 그러면 너는 세 정수의 곱이 마이너스 8이 되는 것부터 찾아주는 거야. 근데 서로 다르다 그랬어. 맞죠? 그럼 예를 들어서 1과 1과 8 가능할까? 네, 한 놈이 마이너스 1이면 가능합니다. 두 번째, 1, 8은 딴 건 더 없지? 1과 마이너스를 반드시 다르게 해야 되니까. 1과 2와 4는 아무 데나 마이너스를 붙여도 되겠다. 맞지? 아이고. 맞지? 또 있을까? 아, 2. 그렇지. 근데 2는 한 놈은 부호 바꾼다고 해도 서로 다른 근이 아니니까 얘는 탈락일 거야. 말고는 없지? 다 찾은 것 같다? 요렇게. 알았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너가 고민을 하는 거야. 결국 세 개밖에 없잖아. 이해됐음?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야? 세 근의 합에 대한 얘기지. 그리고 세 근을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곱한 관계가 부호는 반대인 걸 조심하고 어쨌든 크기가 두 배 관계 있을까? 그걸 네가 계산해주면 답 나올 거다. 이해됐음? 끝.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뭐 요거 이용하라고 얘기했어. 알았죠? 요 정도는 눈썰미를 가지고 찾아주세요를 요구한 문제겠지. 이거 교육청 기출 나와 있지? 교육청 기출이고요. 학교 시험 자주 나옵니다. 이 문제 잘 체크해놔. 알았음? 770번 시작할까요? 5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pnx라는 다항식을 어떻게 시작한대? 1 더하기 x, 1 더하기 x제곱, 1 더하기 x 3승, 1 더하기 x 4승 이런 규칙을 통해서 1 더하기 x의 n승까지 일단 싹 곱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뭐 마이너스 64를 계산한다는데 이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그런 모든 전서 n의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이게 뭐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세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이게 뭐지? 오메가 이용하는 문제겠네. 보자. 1 더하기 x, 1 더하기 x 제곱, 1 더하기 x 3승, 1 더하기 x n승 마이너스 64가 나누어 떨어진다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다가 뭔가 qx를 곱한 형태가 됩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오메가 이용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이게 결국 나눗셈의 관계식이고 일종의 하나의 항등식이잖아. 그래서 어떤 x를 넣든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나는 어떤 걸 넣고 싶어? x에다가 오메가를 넣고 싶은 거야. 어떤 오메가? 오메가 3승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x에 오메가를 넣고 싶은 거야. 그럼 넣었다 치면 앞에서부터는 1 더하기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뭐 몇 개 더 있겠지. 1 더하기 오메가 3승도 있을 수 있고 1 더하기 오메가 4승도 있을 수 있고 뭐 기타 등등 하겠지.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어디까지? 1 더하기 오메가 n승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64고 우변은 뭐야? 0이잖아. 어차피. 맞지? 그게 되도록 하는 걸 찾아주세요거든. 그래서 얘 계산해보면 뭐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에요. 얘는 뭐야? 마이너스 오메가고요. 얘는 뭐야? 그냥 2입니다. 그렇게 똑같은 값이 반복이 될 거야. 맞지? 그런 식으로 쭉쭉쭉쭉 곱해 오다가 마이너스 64를 했을 때 0이 된다. 즉 64가 되도록 하는 걸 찾아주세요거든. 근데 이 앞에서 두 개 곱해지는 이거는 오메가 3승입니다. 1이에요. 그럼 결국 2. 몇 번? 6번 곱하면 돼. 맞지? 그러면 어디서 끊어져? 여기서 하나 끊어지고 여기서 하나 끊어지네? 그럼 일단 확실한 거. 무조건 일단 첫 어디서 끊어질 거야? 이가 딱 6번째 나오는 거. 6번째 3의 배수. 오메가 몇 승? 18승. 맞죠? 그때 딱 2의 6승이 나왔을 거야. 근데 이게 달까? 아니. 왜? 그 뒤에 또 있잖아. 1 더하기 오메가 19승이랑 1 더하기 오메가의 20승 곱해주면 뭐야? 얘네 1이잖아. 그래서 n으로서 가능한 것은 18과 20입니다. 끝. 이해됐음? 그 다음에 넘어가면 2가 더 커져버리니까 128까지 갈 거니까 달라. 답은 38이겠는데요? 스무됐어? 예. 여러 가지 부등식. 자,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오늘도 뭔가 뭐 쉬운 내용은 당연히 있음. 그냥 기본적으로 부등식 풀 줄 아니? 이 정도는 다 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잠깐 전에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 하나랑 연결되는 것 하나만 딱 얘기하고 오늘 내용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또 이거야.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 그때 부등식 얘기 안 했었잖아. 언급만 한다고 해놓고 내가 언급도 안 하고 끝낸 것 같은데. 결국 함수 얘기는 뭐였어, 얘들아? 방정식으로 넘어가기 위한 함수에서의 얘기. 그게 뭐였지?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 y는 gx라는 함수가 있어. 그때 두 함수에 대해서 뭐 해주세요? 교점을 질문을 합니다.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뭐 한다? 두 함수를 연립을 한다. 그래서 y는 똑같으니까 우변끼리 같다. 또는 양변을 뺀다. 다 좋고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게 뭐였다? fx는 gx라고만 쓸게. 원래는 fx 빼기 gx도 있는데 똑같은 거니까. 이 녀석에 대해서 뭐 찾아주면 된다? 방정식이니까 실근을 찾아주면 된다. 그럼 뭐다? 교점의 x좌표다. 두 개는 서로 같은 말이기 때문에 실근의 개수가 곧 교점의 x좌표의 개수, 즉 교점의 개수를 말하게 되고 그게 바로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였어.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지난 시간은 아니고 지난번에 이제 했던 그 이차함수와 이차함수의 관계, 2차 방정식과 이차함수의 관계 그쪽 얘기인데 거기에서 이제 뭐 한다? 두 개의 함수의 교점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뭐 해주세요? 반드시 연립을 해서 방정식 찾아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야. 그지? 거기서 막 2차 라면 이런 것도 얘기했고 그런데 너희가 아직 해보지 않은 게 하나 있어. 뭐? 문제는 그냥 방정식 문제야. 두 함수 문제가 아니야. 그냥 방정식 문제인데 그 방정식 문제를 어떻게 해? 두 개의 함수로 풀러가는 거. 그지? 그런 녀석들도 있단 말이야. 분명히 첫 출발 문제에서의 시작은 방정식이에요. 근데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방정식에 도구를 쓸 수가 없네. 그래서 뭐 한다? 함수로 해석을 하러 간다. 역으로 들어가는 거. 그걸 나는 이제 함수로 해석한다라고 부를 건데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
일단 오늘 하는 그러면 부등식은 뭘까? 부등식은 도대체 무슨 관계에 있을까? 그게 이제 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뭐 크다, 작다, 크다, 같다 많이 있는데 크다 하나라고만 얘기해보자. 그럼 여기서 부등식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질까? 함수에서 얘들아. fx가 gx보다 크대. fx가 gx보다 뭐하대? 크대. 얘들아, 함수에서 fx가 크다는 게 무슨 말이야? 결국은 위에 있다. 더 위에 있다. 뭐? 결국 fx라는 거는 x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y좌표잖아. gx 역시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x일 때 나오는 y좌표잖아. y좌표가 누가 커요? 좌표평면상에서. 당연히 얘가 크잖아. 왜? 더 위에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fx, gx를 뭐 한다? 둘 중에 뭐 fx가 크다라고 비교하는 거는 결국 뭐 한다? 이 두 함수에 대해서 누가 더 위에 있나요? 에 대한 얘기가 바로 부등식이란 말이야. 맞지?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부등식도 함수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싹 까먹어 애들이. 자, 그래서 너네가 예를 들어서 이미 풀 줄 아는 거 얘기 하나만 해보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대. 정민아 이거 한번 풀어봐. 어떻게 풀래? 일단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1, 3 마이너스 붙여주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1과 3이 나왔어. 그래서 뭐 해? 어? 여보세요? 네? 마이너스 1과 3에? 기억 안 나는구나. 승우. 어. 이렇게 해가지고 뭘 이렇게 해가지고 수직선 그린다고? 어. 어? 아니 답이 뭐냐고 그래서 이 부등식의 답 기억 안 나? 승우 어떻게 했지 기억 안 나? 선보다. 근데 왜 거나야? 또는이야? 어. 그렇지 이거지 사이범위잖아. 자 그럼 질문을 해볼게. 왜 사이범위야? 왜 사이범위인데? 그거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 돼 사실. 전에 이거 사이범위인 건 기억나? 왜 사이범위였는지는 말할 수 있겠어? 모르겠나? 그래. 부등식의 단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거야. 왜를 생각을 안 하거나 못 하거나. 너희들은 안 하는 걸 거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못 하는 걸 거야. 근데 그걸 해야만 해요. 이게 대부분의 선생들이 부등식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해. 안 하는 선생은 없어. 강조는 안 할지 몰라도. 근데 애들은 그거 싹 다 잊어버리고 그냥 결과만 배워.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항상이라고 하지 마요. 특수한 해를 갖는 2차 부등식에서 문제가 싹 생겨버려요. 왜? 애들이 자꾸 외우려고 하는 거야. 판별식으로 푼대. 근데 판별식이 왜 작은지를 몰라. 그래서 일단은 너 이 시험 하나 잘 보려고 일단은 외워 애들이. 아 작구나. 근데 1년 뒤에 한 학기 뒤에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거 왜 0보다 작아요? 쥐가 안 해놓고 오케이? 진짜 많이들 질문을 해. 자 어제는 좀 이따 얘기한다. 자, 요 문제는 기본적으로 2차 부등식은 어떻게 푸는 거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기본적으로 부등식은 우리가 빨리 풀기 위해서 인수분해해서 바로 사이범위 이렇게 외우기는 하지만 원래 기본 세팅은 두 함수의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고 y는 0이 뭐야? x축이잖아. x축이라는 함수가 있어. 두 개를 그려봤는데 마이너스 1과 3에서 만나는 그림인 거지. 근데 거기서 뭐 한대? 이 함수가 x축보다 내려가는 구간을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과 3 사이지. 이 그림이 너희들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 거야. 자동으로.
그리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그래서 2차 부등식은 2차 방정식보다도 더 애들이나 뭐 선생들이나 다 최고차의 기술을 무조건 양수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야. 항상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려고. 뭐 혹시 접한다고 해도 이걸로 하려고. 이렇게 하면 또 달라지잖아, 뭔가. 알았지? 자, 어쨌든 부등식은 2차든 3차든 뭐든 앞으로 나오는 부등식은 전부 다 뭐다? 기본적으로 두 함수에 대해서 위에 있니 아래에 있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다. 여기서 이제 너네가 알고 있는 그거 뭐 기본적인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정확하게는 기본적인 해를 갖는다라는 말은 없어요. 내가 붙인 이름이야. 뭐 하냐면은 너희들이 일단 A를 양수인 상태로 최고차의 계수겠죠? A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뭐 합니다?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0보다 뭐 하다면 작다면 0보다 뭐 하다면 크다면 각각의 해를 뭐 한다? 알파와 베타의 사이범위냐 알파와 베타의 바깥범위냐를 가지고 나눠둡니다. 나는 원래 이거 원래는 이렇게 쓰지 보통. 그지? X를 왼쪽에다 두는데 나는 일부러 수직선을 그리는 것처럼 왼쪽에 X 작은 거, 오른쪽에 큰 거를 보통 좀 써요. 이거는 너희들한테 알아보기 편하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아무튼 알파와 베타의 대소관계가 뭐 할 때 알파가 더 작다라는 가정이 또는 그런 조건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해를 쓴다. 근데 항상 너희들의 머릿속에 뚜껑에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2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인수분해가 된다는 말은 두 점에서 만난다는 말이고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 항상 작은 범위라고 하면은 요 안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바깥쪽을 얘기하는 요거 요 녀석은 어딜 얘기하는 거니까 이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X축보다 올라가 있는 X의 범위. 알았죠? 요렇게 찾으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해, 기본적인 해가 아니다. 일반적인 해다. 아무튼 이거는 내가 붙이는 이름이고요. 또 영상 멈출까봐, 자꾸. 자, 어쨌든 특수한 해를 갖는다라고 하는데, 자, 2차 부등식의 일반적인 해는 결국 해, 알파, 베타 두 개를 가지고 뭐 한다? 사이범위 또는 바깥범위. 이걸 이제 일반적인 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특수한 해는 뭘까? 그러지 않은 모든 해. 근데 예시가 딱 4개야. 기억해놔. 뭐? 모든 실수. 다른 말로 항상 성립. 또는 해가 없다. 예를 들어서 뭐 불능이라고도 하나? 부등식에서. 그건 나도 모르겠다. 어쨌든 해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등식이야. 분명히 범위로 나와야 되는데 범위가 아니라 하나의 값만 달랑 가져버리는 경우. 마지막 네 번째.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하나 빼고 전부 다래. 하나 빠지는 것도 좀 수상하긴 하죠. 물론 이거는 굳이 만든다 치면 알파보다 작다, 알파보다 크다. 그래서 알파가 뭔가 중근이 나오는 그런 상황일 텐데 뭐 일단 떠나서 요 네 가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특수한 해를 가집니다. 알았죠? 그러면 특수한 해를 가지면 어떻게 푸는데요? 요 내용이 기본적으로 원래는 함수 얘기로 들어가야 돼. 근데 애들은 함수 얘기를 싹 뺀다. 자, 일단은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알고 있을 법한 문제. 그냥 금방 접근할 수 있는 문제. 예를 들어서 x제곱에 플러스 kx k를 여기다 붙이면 지저분하나? 4x 플러스 k 0보다 크대. 자, 얘가 뭐한데? 항상 성립하도록 또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도록 k의 범위. 어떻게 풀면 돼? 그때 너네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판별식이요. 이 판별식이라는 대답에 대해서 조금 너희들이 스스로 조심을 해라. 내가 깐깐해서가 아니라 나는 어차피 채점을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지? 학원에서 보는 시험 정도나 뭐 채점을 하지. 숙제에 대해서나 뭐 설명만 하지. 내가 너희들의 성적을 채점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지?
성적을 채점한 거는 이제 학교 선생들이고, 그지?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그 너희들이 점수를 잘 받아오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고, 맞죠? 내가 이제 전에도 얘기했듯이 여러 학생들을, 진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누적되어 있는 실수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는 머릿속에 많이 있잖아. 너희들은 1학년이 처음이지만 나는 10년째 1학년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야. 뭔 소린지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실수를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 오히려, 그리고 내가 전에 이 얘기했나? 잘하는 학생들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건 실수야. 저기 최상위권 싸움은 사실은 실수 누가 안 하냐 싸움이란 말이야. 진짜 심한 문제 하나 더 맞추기 싸움 있지. 근데 그거는 피로도가 굉장히 높거든. 그거 하나 거르더라도 실수를 안 하고 완벽하면 1등으로 똑같이 나오잖아. 뭔 소린지 알겠지? 그거를 거르더라도. 그래서 차라리 실수를 안 하게끔 하는 게 리스크는 더 줄어들지. 무슨 말인지 알겠냐? 내가 고3 때 전략을 짰다고 하긴 좀 그렇고, 내가 고3 때 좀 초점 맞춘 거는 그거였어. 실수 안 하기. 왜냐면은 내가 그 전교 3등으로 졸업했다는 얘기 했냐? 1학년 때 전교 200등에서 전교 3등으로 쫙 올라가서 졸업을 했어. 그리고 연세대를 간 건데 수능에서는 100점이 나왔어. 수학이. 근데 항상 수학 내신, 뭐 너희로 치면 학교 내신 시험, 뭐 우리 때는 내신이나 풀었나? 아무튼 내신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나 그냥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거 치면은 내가 100점을 몇 번 받아봤을까? 수도 없이 많이 받아봤을까? 아니, 손꼽혀. 진짜 한 손에 꼽힐 정도야. 왜? 실수를 오지게 많이 해가지고. 그냥 나는 무조건 수능날 실수 안 한다가 목적이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내가 좀 실수에 대해서 조금 그 경기 일으키는 그런 게 있어요. 내 경험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분명히 내가 걸어온 그 길을 답습을 하겠지. 상위권 학생들 안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계속 상위권마다 진짜 지겹도록 또 저 새끼 저 얘기하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실수 얘기는 진짜 많이 할 거다. 너네가 상위권반 만약에 고1이 됐을 때 3월 달에 WS반을 만들어서 거기로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된다면 더 심하게 많이 할 거야. 무조건 실수. 미끄러진 애들 진짜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또 과거 얘기를 하게 되네. 내가 내 고등학교 때 얘기를 먼저 해볼게. 우리 학교에 괴물이 3명이 있었어. 정확하게 4명이라 해야 되나? 나까지? 아무튼 난 빼고, 나 빼고 괴물이 3명이 있었어. 문과 학생까지 하나 치면은. 한 명은 어떤 애냐면은 학원을 안 다녀. 학원을 하나도 안 다녀. 근데 내신 3년 내내 1등 한 놈이 하나 있어. 두 번째, 얘네들은 학원 나랑 다 같은 학원 다녔어. 나랑 이제 다 같은 학원 다녔는데 한 놈은 내신은 항상 만년 2등이었어. 얘가 나랑 중학교 같은 학교 나왔는데 걔가 중학교 전교 1등이었거든. 근데 내신 고등학교로 오면서 얘한테 밀려가지고 내신은 항상 2등이었어. 얘 의대 잘 갔어. 자, 근데 문제는 얘야. 얘는 내신은 솔직히 안 좋았어. 내신은 한 5등 했나? 뭐 얘네보다 낫다는 얘기지. 근데 얘는 모의고사 괴물이야. 나랑 비슷해. 나도 내신 성적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좋았거든. 모의고사로 이제 전교 3등으로 졸업한 거, 얘 꺾고 졸업한 건데 정확하게 얘를 꺾은 게 아니야. 얘가 미끄러진 거지. 그래서 내가 3등 하고 있는데, 얘가 어떤 애였냐면은 고2 후반부였나 고3부터였나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면은 500점 만점에 항상 496점, 492점, 4점 그 사이를 왔다 갔다. 전 과목에서 한 문제 틀릴까 말까. 많이 틀려봐야 2개. 498점 이렇게 받아오는 진짜 미친놈이 하나 있었어. 근데 얘가 재수를 했어. 왜 했을까? 뭐 당연히 실수겠지. 심지어 이과인데 수학이야. 얘 의대 갔거든 나중에. 수학에서 100점 만점에 얘가 갑자기 몇 점 받아왔게? 한 40점 받아왔다. 나랑 같이 항상 수학 전교 1, 2등 다투던 애가 1, 2, 3등 다투던 애가 얘랑 나랑 얘랑 3명이었거든. 얘가 살짝 떨어졌고. 야, 얘 왜 이랬게? 왜 40점 나왔게? 점수가 왜 60점, 50점 가까이 곤두박질 쳤게? 뭐겠냐? OMR 카드 밀려 쓴 거야. 얘가 멍청한 애겠냐?
아니잖아. 졸라 똑똑한 놈이잖아. 근데 밀려 쓰는 실수를 한다고. 얘가 이런 실수를 한 번이라도 해봤을까? 단 한 번도 안 해봤을걸? 근데 수능 날, 실전 날 한 거야. 너희들이 안 한다면 보장이 없다고.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그래서 재수했어요. 재수 학원도 안 다녔어요. 의대 갔어요. 똑똑한 놈이야, 졸라게. 근데 수능 날 이 미친 짓을 한 거지. 두 번째, 내가 가르친 학생 얘기해 줄까? 두 명이 있어. 지금 현재 한 24살 정도 된 여학생 얘기인데 지금 현재 연세대 다니고 있어요. 이제 졸업할 거예요, 곧. 근데 얘가 뭐 여기로 치면은 한 두루고 정도, 종총고 정도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학교, 아름고 같은 좀 뭐 좀 조금 이 지역에서 잘하는 학교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완전 평범한 학교. 근데 얘가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막 잘했던 애는 아닌데 고등학교로 올라가서 문과 친구인데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전 과목 기준으로 수학 포함해서 전 과목 평균 내가지고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계속 전교 1등만 하던 놈이 있었어. 조금 과장을 섞였다 한 2등 한 번은 했겠지. 나도 기억이 잘 안 나. 전교 1등 계속 했다 치자. 근데 있잖아. 자, 마지막. 고3 1학기 기말고사에서 또 수학이야.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갑자기 4등급이 떴어. 왜일까? 한 60점 받았어. 100점 만점. 얘는 왜 그랬을까? 어떤 실수했을까? 자, 이거는 정확하게 실수는 아니야. 원인 제공은 선생이야. 어떤 실수였냐면, 어떤 문제였냐면, 문제가 한 문제가 오류였던 거야.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25번까지 있다 치면 한 24번, 5번이 아니야. 8번. 한 7, 8번 정도 되는 문제야. 쉽잖아. 전교 1등쯤 하는 애면은 난 문과든 아니든 전교 1등쯤 하는 애면은 3분 컷, 2분 컷 내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야. 얘도 그걸 알아. 이 문제 쉬운데?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이 해가 코로나 첫 해였어요. 선생들도 출근 안 하면서 제대로 일을 못 하신 거지. 핑계를 대자면. 그 해에 수학이 문과에서 오류 1개가 발생했고 이과에서 오류가 2개가 발생했고 2학년 수학에서 오류가 2개가 발생했어. 수학과 난리 났었어. 그래서 국어도 오류가 있었던 걸 알고 있어. 근데 다른 학년, 다른 이과 쪽 수학은 문제가 없었던 게 그래도 답은 나오지만 문제 조건이 걸리는 오류였을 뿐. 그래서 제시험만 보면 됐어. 문제는 답이 나왔거든. 문제는 얘네 학교 오류는 문제 답이 안 나오는 오류였어. 근데 그게 시험이 끝날 때까지 선생이 찾아내지를 못해서 그냥 시간이 끝난 거야. 근데 한 7, 8번에 막혀있는 학생, 전교 1등 학생은 뭐 했겠어? 왜 안 나오지? 15분을 그 문제에 투자를 해버린 거야. 딴 애는 똥줄 탄 거지.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서술형을 한 4개, 객관식을 한두 개를 못 풀어버렸어. 그 20분을 못 써서. 20분을 그 문제 투자해버린 바람에. 그래서 항상 96점, 98점, 100점 받아온 놈이 갑자기 60점을 받아온 거야. 애는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선생도 그때 그 문제를 만들었던 선생도 아마 젊은 여선생인 걸로 알고 있거든. 젊은 여선생도 그 학생 붙잡고 불러다가 미안하다고 막 선생도 울고 난리가 났었거든. 왜냐면은 계속 전교 1등만 하다 보니까 그 학교에 내려오는 유일한 서울대를 지원할 수 있는 학교장 추천서 한 장. 그 한 장 무조건 얘 거다라고 했는데 얘가 탈락됐어. 한 번 4등급 뜨는 바람에. 아예 서울대 지원 자격 자체를 박탈당했어요. 학교에서도 난리가 나고 선생들도 미안하고 애들은 후회스럽고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건 아는데 막 삼촌인 척하고 아 이거 무슨 문제냐 하면서 학교에 전화도 해주고 막 했거든 내가 그때. 근데 안 돼. 이거는 학생 잘못 맞아. 한 문제에 15분, 20분 쓴 거는 지 잘못이야. 그래서 뭐 일단은 걔 달래주려고 일단 막 전화도 하고 막 했는데 결국은 끝났어. 결국 걔 성균관대 밖에 못 갔어. 서울대 지원을 하냐 마냐 했다. 성균관대 갔다가 이거 도저히 학교가 수준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라고 해서 반수를 해가지고 연세대로 갔거든. 근데 지금은 뭐 학교에서 회장도 하고 잘 다니고 있음. 거기서 잠깐 TMI 얘기를 하면은
내가 연세대잖아. 이 새끼 중학교 때부터 이 새끼라 해야 되나? 2년이라고 해야 되나? 2년 이거 중학교 때부터 고1, 고2, 고3 때까지 고대 노래 부르던 애야. 아, 연세대 참새가 막 하면서 막 나한테 시비 걸던 애야. 근데 고려대 안 가고 연세대 갔다. 왜? 반수에서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왔거든. 아, 선생님 고대보다 연대가 높네요. 저 연대 갈게요. 아무튼 뭐 그런 놈이야. 한 명 더 있는데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하지 말자. 걔도 한 100점 나오다가 70점 나왔거든. 다 실수야.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실수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가 좀 그런 겁니다. 나한테도 그런 기억들이 있지. 뭔가 아픈 기억들이지. 내가 겪은 거는 아니지만. 내가 겪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내가 가르치는 애가 겪어온 기억이니까. 그래서 너희들도 항상 조심하라. 자, 아무튼 뭐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거 뭐 한다? 항상 성립하래. 그러면 너희들이 머릿속에 뭐 한다? 어머, 항상 성립하네. 이건 무슨 종류? 특수한 해의 한 종류라고 했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특수한 해를 갖는다라고 하면은 함수로 해석을 해주세요. 함수로 해석한다는 말을 그 해석이라는 단어 때문에 너무 와, 씨, 어렵겠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함수로 해석하라는 말은 그냥 그래프 그려보라는 얘기야. 그 그래프를 눈으로 보면서 읽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주세요라는 얘기야. 특수한 애네, 함수 그려야겠다. 그래서 나는 함수로 해석이라고 하고 어떤 선생님들은 함수화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함. 어제는 함수로 해석을 하게 되고 함수로 해석한다는 얘기는 그냥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이거야. 그래서 이 녀석을 y 는으로 잡아주고 요 오른쪽에 있는 녀석도 뭐 해서 y 는으로 잡아보니까 어머, 이 빨간색 함수가 뭐하다는 이 노란색 함수보다 뭐하대? 크니까 어디에 있다? 위에 있는 거야. 언제? 항상. 그래서 너희들 머릿속에는 이게 그려지면 끝나는 거고 이 눈걸 딱 보니까 뭐해? 안 만났네 둘이. 만나지 않는다. 그럼 뭐야? 이제 교점의 개수로 넘어가는 거지. 부등식을 푸는 도구가 판별식이 아니야 얘들아 절대. 판별식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고 그걸 우리가 전에 그 2차 방정식 2차 함수라는 단원에서 교점의 개수랑 똑같다라는 거 연결만 해놨을 뿐이야. 즉 교점의 개수나 실근의 개수를 담당하는 게 그걸 해결해주는 게 판별식이지 부등식에서는 그 만난 점이 어쩌고 저쩌고 라는 거를 빌려오는 것 뿐입니다. 알았죠? 부등식에서는 판별식이 큰지 작은지를 한 방에 외워놓고 출발하는 게 절대로 아니란 얘기. 알았음? 자, 어쨌든 판별식은 0보다 작다로 풀면 되겠네. 그래서 얼마야? 이거니까 K는 4보다 크면 되지. 뭔 소리인지 알겠지? 이 흐름이 항상 머릿속에 따라다니셔야 돼. 근데 나중에 어떤 질문을 하는지 잘 생각해봐. 이게 지금은 너희들은 뭘 저런 걸 질문을 하겠어? 라고 하지만은 100%이 3명 중에 최소 1명은 내년에 또 질문을 한다고. 이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본인의 성격 문제지. 자, 자연스럽게 너네 머릿속에 이 그림이 그려지면 다행이야. 그걸 해달라고 하는 거고. 그걸 할 줄 알면 우리 3명 전부 다 잘 할 거야. 오케이? 근데 파면 0보다 작네? 외워버린 학생들은 1학년 2학기가 되고 2학년이 되면 무슨 질문 하냐면 선생님 부등식에서 0보다 크잖아요. 근데 왜 0보다 큰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로 다이렉트로 가는 실수를 생각보다 많이 함. 안 할 것 같지. 지금 우리 반은 그래도 잘하는 친구들이고 3명밖에 없어서 다 잘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냥 좀 평범한 애들 한 8명 이러면 모아놓잖아. 그 중에 한 6명은 다 질문해. 선생님 판별식 이거 0보다 크잖아요. 0보다 큰 거 아니에요? 이지를 하고 있다고. 왜 0보다 큰데? 판별식 0보다 크다가 무슨 의미야? 하면 입국답. 말 못해. 그냥 지는 외워놓은 거야. 판별식을 푼다라는 사실만. 그러면은 해결한 게 판별식 문제가 0보다 작구나 하거든. 근데 특수한 해의 여러 가지 문제 풀어보다만 어떤 문제는 판별식 0보다 작고 어떤 건 0보다 작거나 같고 여기가 등호가 붙었는데 여기는 등호가 없고 여기 등호가 없었는데 여기는 등호가 붙어. 그런 일들이 막 발생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좀 조심해달라고 하는 거다. 알았지? 예외들이 항상 존재하거든. 이 부등식 단어에서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문제들을 조금 이따가 한번 풀어봅시다. 알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딱 설명을 하면은 기본적인 부등식은 끝났어. 자, 여기서 내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 게 하나가 있다. 뭐냐면은 연립부등식. 연립부등식은 연립방정식과는 좀 다른데 그 얘기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알았죠? 아, 맞다. 지금 화면이 안 돼서 이걸로 해야지. 932번부터 봅시다. 짠짠짠. 아까 말했듯이 1차 부등식은 숙제를 아예 안 내는 건 아니고 좀 자주 1차 부등식에도 한 자주 나오는 유형이 그래도 한 2개 정도는 돼.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끝나기 전에 한번 딱 언급만 해줄 테니까 그거 참고를 해서 한번 풀어는 와 봐요. 그렇죠? 번호 좀만 옮기고 시작하자. (932) 자, 절대값이 있어. 어디야? 절대값 기호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야 되더라? 맞아요. 풀어야죠. 그냥 쉽게 말해서 풀어야죠. 1차 부등식 방금 내가 언급 살짝 했지. 아, 저 또 멈췄다. 진짜 개빡치네 이거. 어떡하지? 지금 멈췄음. 딱 시작하려고 하니까 멈추네. 아, 농담이고. 몰라, 되겠지. 아직 글카가 문제인지, 뭐 캡처보다가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니까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네. 아무튼 절대값 기호 있으면 뭐 한다? 절대값을 풀어준다. 절대값 풀기 위해서 절대값 속에 있는 부호를 봐야 되는데 없으니까 우리가 정한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그 얘기 아까 하다가 멈춘 것 같은데 아까 1차 부등식 오늘 조금 몇 개 언급을 한다 했지. 1차 부등식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유형이 한 4개 정도 됩니다. 근데 하나는 너무 쉬운 거라서 빼면 사실은 3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하나는 그냥 실생활 활용 문제고 나머지 2개는 다 절대값이야. 알았죠? 그중에 아까 뭐 하나 너무 쉬운 거 뺀다 했던 것도 사실은 절대값이야. 이 3개가 다 절대값입니다. 알았죠? 자, 어쨌든 x가 1보다 크고 낮다. 그럼 뭐 한다? x제곱 마이너스 바로 이항하자. 자, 절대값 그냥 풀었습니다. 이항을 시킬게요. 마이너스 4x 0보다 작다. 그러니까 뭐야? 얘만 넣고 보면은 x가 0과 4 사이다. 맞지? 다음 얘도 보자. x가 1보다 작대. 그럼 뭐야? 절대값 풀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풀고 마이너스 붙여서 풀게 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사라지면서 x제곱. 그럼 1차항 사라졌으면 사실 굳이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하는 게 아니라 우변에 상수항 넘기는 게 낫다. 맞지? 그래서 넘어가자. 여기에 뭐야? 플러스 얘 넘어오면서 플러스 4. 그럼 x제곱이 4보다 작다. 이것만 가지고 보면 x는 어딥니까? 마이너스 2와 2 사이입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이게 답이 아니죠? 뭐가 답이에요? 요 녀석은 이걸 만족하는 거 중요해서. 그래서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아지는 거고 여기서도 이게 아니라 얘랑 합쳐서 x는 여기서 뭐 해야 돼? 마이너스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러고 나서 이 두 개를 이제 또 눈으로 합칠 때 그때 뭐 수학, 하, 공수투 배운 사람들은 집합의 합집합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정확하게는 마이너스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알았니? 요게 이제 해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자, 다음 935번으로 가보자. 그럼 답은 뭐야? 베타 마이너스 2알파니까 8, 4번이겠네. 아까 계산 실수니? 자, 어쨌든 갑니다. 935번. 자, 935번도 다들 잘 했죠? 2차 부등식의 해래. 자, 그래서 뭐야?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다. 자, 부등식의 해 보면은 일반적인 해를 보면은 뭔가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사이법인 바깥법인 하면서 경계를 주고 있다. 맞지? 자, 부등식의 해에 대한 경계값은 뭐다? 방정식으로 치면 근이다. 맞죠? 방정식에서는 근인 놈들이 주어진 거다. 그러나서 식을 완성하세요다. 그럼 뭐야? 누가 봐도 이제 방정식 만들 때처럼 두 근의 합과 곱에 대해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6분의 2죠. 얘가 지금 6분의 9냐? 맞네. 그럼 뭐야? 합은 6분의 7이네. 마이너스 6분의 7x. 그 다음에 상수항 둘이 곱해줍니다. 바로 이렇게 곱할게요. 그냥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냐? 그래서 는형을 붙이면 방정식이 되는 거고
뭐 지금 부등식이니까 이것도 그대로고. 그리고 나서 뭘 봐야 돼? 너희들이 사입 범위를 봅니다. 그래서 뭐야?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를 봅니다. 문제에 뭐가 붙어 있어요? 앞에 최고 차이의 수 A가 붙어 있습니다. 그럴 때 너희들이 부등호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봐야 된다. 알았죠? 만약에 이게 0보다 크다는 부등식이었을 수도 있어. 그럼 선생님 이거 사입범위인데 0보다 크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A가 음수란 얘기지. 그때는. 지금은 그래서 뭐? A가 양수란 얘기입니다. 알았나요? 그거까지 잘 찾아줘야 된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A 뿔 B를 구하시오는 이제 상수항 때문에 A가 누가 봐도 6이 나오지? 그래서 그거는 생각할게요. 알았죠? 자, 근데 방금 내가 말한 거, 강조한 거를 가지고 누구를 풀어볼 거냐면 941번을 풀어볼 겁니다. 자, 갈게요. fx에 해가 있어. 0보다 작다에 해가 있어. 뭐래?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3보다 크대. 그러면서 f-x가 0보다 크다의 해를 찾아내. 자, 이거 비슷한 문제 많이 풀어봤지. 언제? 방정식 할 때. 내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 게 뭐야? 식 완성하지 말라 그랬어. 맞지? 식을 완성하려고 하면 나중에 이 안에 식이 복잡해지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에만 집중하세요? 결국 둘 다 F라는 거에만 집중해봐. 결국 그러면은 요게 성립하려면 요 안에 들어가는 게 지금 뭐야?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뭐야? 3보다 큰 것 뿐이잖아. 그럼 얘도 똑같아. 이 안에 해가 똑같이 돌아다니면 돼. 알았음? 근데 뭐가 바뀌었어? 작다에서 색깔 바꿔. 작다에서 뭐로 바뀌었어? 크다로 바뀌었네. 그럼 뭐가 바뀌겠네? 이걸로 바뀌는 거밖에 없습니다. 사입 범위로. 작다가 크다로 바뀌고 크다가 작다로 바뀌면. 알았음? 근데 작다인데 바깥 범위는 최고치에서 음수겠지. 지가 알아서 해놨겠지.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만 집중합시다. 그럼 뭐야? 마이너스 x라는 녀석이 어디? 마이너스 4와 3을 가지고 사입 범위 쓰면 됩니다. 그럼 끝.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4보다 작다. 알았니?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940번이 좀 더 좋아서 이걸 풀리려고 하다가 41번을 했는데 40번을 두 가지로 풀어줄게. 940번 문제 한번 보자. 얘도 똑같아. 지금 뭐 주어진 거는 fx라는 녀석이 0보다 작다. 그때 해가 뭐다? 2보다 크고 9보다 작대. 근데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뭐야 얘들아? f 2x 플러스 1이 0보다 작겠지. 작겠지가 아니라 작지. 그럼 뭐다? 결국은 누가 요 녀석의 범위가 2부터 9까지면 밑에도 요 녀석의 범위가 똑같이 2와 9 사이면 됩니다. 그래서 해는 뭐겠어? x. x의 범위를 만들어주면 얘는 2분의 1보다 크다, 얘는 4보다 작다. 그럼 만약에 문제가 뭐라고 주어져 있었다면 2x-1이 0보다 크다라고 주어졌다면 뭐 하면 된다고 얘들아? 결국은 요 녀석의 범위. 2x-1의 범위. 근데 0보다 작다에서 크다로 크다에서 작다로 어쨌든 바뀌었잖아. 그러면 뭐다? 얘도 2를 가지고 9를 가지고 바깥 범위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 답은 생각할게. 이건 어차피 내가 만든 문제. 알았죠?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어때요? 할 수 있겠죠? 다음 몇 번이야? 943? 943은 사실 너네 번보다는 이제 좀 하위권반, 중위권반 걔네들이 사실 제 계속 질문하는 거긴 한데 너희들도 뭐 조심해야지. 943번. 이게 좀 1창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로 풀려고 하다가 내가 그냥 말았는데 x제곱이 마이너스 3k보다 작대. 그 말은 뭐야? 그냥 x가 3k보다 작아지면 되죠. 그러면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k보다 미쳤나봐. 마이너스 루트 3k보다 크고 플러스 루트 3k보다 작다 맞지? 그런데 이걸 만족하는 해가 몇 개 존재하는데 정수가 7개 존재하는데 그럼 뭐 해야 돼? 자, 이거 상식으로 기억하더라. 뭐를 얘기를 하냐면 어느 단원이든지 간에 이건 내가 전에 얘기했을 거야. 정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결국 뭘 물어보는 거랑 같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랑 같다. 왜? 최대값, 최소값 구하자라는 말이 결국 범위 구하기거든. 어느 범위가 주어지면 그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세는 거란 말이야. 그럼 정수의 개수는 내가 일일이 뭔가 하나하나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범위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걸로 찾아가는 거잖아.
수직선상으로 갑시다. 근데 뭐가 힌트야? 마이너스 루트 3k와 플러스 루트 3k가 0을 기준으로 저하고 똑같이 떨어지는 거. 그러면 이제 정수의 개수가 몇 개? 7개? 7개라고 하면은 0 포함이죠. 여기 몇 개 있으면 돼요? 1, 2, 3. 자동으로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있겠네. 그리고 이제 확실한 건 누구? 4는 없으면 해야 되겠네.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거나 강조하는 이유. 뭐다? 일단 누가 봐도 확실한 거는 대소는 맞아.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등호 여부. 자, 여기에 등호가 있다 없다 해. 없네. 그럼 뭐야?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은 이 루트 3k가 3은 되어도 됩니까? 되면 안 됩니까? 3이라는 해를 가져야 돼. 등호부터 안 붙어. 안 붙죠. 근데 애들이 계속 3을 해로 가진다? 등호 붙는다. 해를 가진다랑 등호 붙는다랑 같은 말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 안 돼. 여기서 등호가 붙냐 안 붙냐는 해를 가질래 말래가 아니잖아. 루트 3k라는 값을 3에다가 둘래 말래잖아. 루트 3k가 3이 딱 되는 순간 3은 해에서 빠지지. 왜? 비어 있으니까. 그지? 우리만 그거 안 헷갈리지. 그래서 오히려 4가 되어도 되죠. 루트 3k가 4가 되더라도 4는 해에 포함 안 하니까. 그걸 가지고 생각해야지. 그러면 3k의 범위 뭡니까? 9보다 크고 16보다 작거나 같다. 16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k 뭐 3 나눠서 k의 범위 구해주면 되겠지? 끝. 여기까지. 어때? 할 수 있겠죠? 됐죠? 그럼 k 뭐야? 3보다 크고 3분의 1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4, 5 두 개 가능하나? 3분의 16이 5점 몇 맞지? 4, 5 두 개 가능하겠네. 답은 9. 다음 몇 번이야? 955번? 자, x의 값에 관계없이. 정민아, x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딱 두 글자. x의 값에 관계없이. 뭐라고? 못 들었어, 내가. 그거 아니면 네 머리에서 떠오르는 걸로 바꿔봐. 아니죠. 항등식이 나오면 안 되죠. 방정식이 아닌데 어떻게 항등식이 나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일단 말은 잘못됐잖아. 아니 풀이 방법을 묻는 게 아닙니다. x의 값에 관계없이 다른 말로 고치면 항상. 그리고 항등식은 방정식. 그래서 는 0이 붙어있을 등식에서 쓰는 말. 알았죠? 자, 어쨌든 항상 2차 부등식 성립한다. 뭐 해야 된다 얘들아? 부탁이다. 뭐 좀 하자. 제발 함수를 그리는 걸로 가주세요. 알았죠? 그러면 뭐야? 이 2차 함수가 이 x축이라는 함수보다 어디 있대? 작으니까 아래에 있대. 언제? 항상. 그러면 x축보다 항상 아래로 내려가는 2차 부등식은 어떻게 그려야 돼? 허구에다 그려봐. 손가락으로. 그렇지. 이거죠. 그럼 뭐부터 찾아야 돼? 이거 찾았냐? A가 음수. 이거 쓰는 거 가지고 답에는 지장이 없을 수도 있으나 서술형은 무조건 감점됩니다. 알았죠? 생각보다 감점 많이 된다. 어쨌든 A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러고 나서 안 만나야지. 그냥 안 만나는 게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그지? 이거잖아. 그래서 판별식으로 갑니다. 뭐예요? 9a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15a. 0보다 작아지세요. 안 만나니까. 좁다. 여기도 가자. 5a 제곱에 15a. 아이씨. 5 나눌걸. 그러면 a 제곱에 3a. a 범위 나왔네요. 자, 지금은 우연하게 또는 일부러 문제가 이걸 만들어졌을지 모르겠어. 근데 다를 수도 있어, 얘들아. 답에도 관여를 할 수 있다. 알았지?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답에는 관여 안 하더라도 여기서 안 찾고 이렇게 답을 냈다. 이렇게 답을 냈다. 서술형을 내면 감점이 됩니다.
왜?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라는 거 조건을 안 찾아왔잖아. 답은 맞더라도. 알았죠? 조심해야 된다. 자, 숨차. 그래서 모든 정수 A의 합. 마 3밖에 안 되네? 답 나왔냐? 답 나왔냐? 아이, 똑똑하구만. 자, 어쨌든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 자, 몇 번을 풀어볼 거냐면 961번 풀어보세요. 961번. 자, 몇 번 풀었냐? 961번? 자, 갈까요? 자, 너희들의 풀이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k-3x 제곱의 마이너스 2에 k-3의 x-2가 0보다 크다. 그 녀석의 해가 존재하지 말래. 자, 뭐야?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2차 부등식이 등장했다. 무슨 부등식이야? 특수한 해를 가졌어요. 맞죠? 그럼 특수한 해라는 게 나왔으니까 뭐 한다? 함수를 해석을 해본다.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그래프를 보면서 답을 하면 돼. 그래서 요 녀석의 함수 i는 요 녀석의 함수 y는. 그래서 해석을 한다라는 말은 내가 요렇게 보통 얘기를 해주는데, 자, 이 함수가 이 함수보다 라고 해서 밑에 쓰고 있는 거 있지. 요 말 내가 계속 써주잖아요. 아래에 있다, 뭐가, 뭐보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잖아. 이걸 나는 해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뿐이야. 어쨌든 이 함수가 이 함수보다 어디 있대? 크다? 위에 있대. 근데 언제? 그런 범위가 없대. 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X축보다. 그러면 X축보다 어디에? 아래에 있거나 그렇지. 겹치는 것까지만 가능하대. 그럼 일단 뭐가 나왔어? 최고 차익에서 K-3이 일단 음수가 나와야 되겠네. 맞죠? 그리고 뭐? 요거까지는 괜찮대. 접하거나 또는 만나지 않는다다 맞지? 그럼 우리의 풀이는 뭐가 되는 거야? 한별식으로 넘어가는 거고 K-3의 제곱에다 플러스 2K-3 전개할까? K제곱 마이너스 4K 9, 6, 3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되는 거야. 맞죠? 그럼 K의 범위는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데 문제에서 3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답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아요. 자, 이렇게 답 나왔나? 자, 여기서 조심할 거 그것도 틀렸어요. 답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기다가 붙이면 안 되지. 정민 씨. K가 잘 얘기했다. 근데 일단 이 문제가 두 가지로 설명해 볼게. 만약에 961번이 처음에 2차 부등식이라고 했다면은 이게 답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잖아. 2차라고 한 적이 없잖아. 근데 우리는 2차로 푼 거니까 지금 이 풀이는 1번 K가 3이 아니라면의 풀이다. 알았어? 그 방금 정민이가 3보다 작거나 같다. K가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이 되면 2차가 아니니까 이 그림으로 풀면 안 되지. 그래서 두 번째 K가 3이라면 이란 건 다시 풀어야지. 그렇게 K가 3빵 넣어주면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대. 이런 말 나와. 말이 맞아 안 맞아? 말이 안 맞다는 말은 K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됐어? 그러면 3도 포함이 되잖아. 그래서 실제 답은 요거랑 합해서 다시 돌아와야지. 이해됐냐?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뭔 말 알? 끝. 자, 요거 진짜 중요하다. 강조해놔라. 너희들도 뭐 앞에 부등식 이거. 아마 한 문제쯤 틀렸을걸. 너네 2차 방정식, 2차 함수할 때 2차 방정식 그냥 방정식 이것 따라 최고차익에서 완전 달라졌을걸? 앞으로 뭐 못 만났었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잘 기억해 놓으세요. 부등식에서 더 많이 나온 얘기긴 합니다. 알았죠? 알았지요? 얍. 다음. 이제 그러면 드디어 어디로 넘어가 보자. 연립 2차를 하고 나서 뒤에 나올 텐데 제일 마지막 요인가?
여기 있다. 자, 유형 20번, 유형 21번, 유형 22번. 이 세 개입니다. 별표. 자, 갈게요. 유형 20번, 21번. 맞나? 유형 20번, 21번. 얘들아, 유형 이름이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하고 있어? 2차 방정식의. 맞지? 그래서 사실 지금 이 20번 유형과 21번 유형은 사실은 2차 방정식에서 했었어야 돼. 정확하게는 오늘 클리닉 테스트 보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라고 하는 단어. 거기서 사실 나왔었어야 돼요. 근데 마지막 답을 구하는 과정이 뭐니까 연립부등식이라서 지금 나오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연립부등식은 뭐다? 요 유형에서는 그냥 마지막 답이 연산하는 도구가 될 뿐이고 부등식과는 전혀 무관한 단어이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하고 있는 요 두 유형은 뭐로 돌아간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단원으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봐. 뭐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에 대한 얘기야. 알았어요? 자, 일단 실근의 부호라는 거는 어떤 문제냐면 아야, 두 근에 대해서 말 그대로 부호를 주는 거.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수예요. 두 근이 모두 음수예요.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예요. 라는 말이 있으면은 전부 다 뭐다? 실근의 부호라고 기억을 해둬라. 알았지? 두 번째, 또 역시 2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인데 예를 들어서 두 근이 어떻게 보면 양수라는 것도 0보다 큽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근의 분리랑 일종의 같은 종류다. 알았지? 뭐 얘는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1보다 크다, 뭐 2보다 작다 이런 말이 있거나 또는 두 근의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거나 또는 어떤 문제들은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거나 또는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다른 근은 2보다 크거나 이런 형태로 나오는 문제들이 전부 다 근의 분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두 근을 2보다 오른쪽으로 분리시켜 두는 거야. 2보다 왼쪽에 있는 거랑 좀 분리시켜 두는 거야. 이런 의미인 거지. 두 근을 마이너스 1,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다는 거는 한 근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곳에 한 근의 마이너스 1보다 큰 곳에 분리시켜 두라. 알았어? 얘는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다. 마이너스 1과 4가 있으면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4보다 큰 영역 말고 그 사이의 영역에다 두 근을 모두 다 분리시켜 두세요라는 얘기야. 다른 것들과 분리시키라고. 알았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근의 분리라는 명칭은 몰라도 돼. 자, 결국은 얘네들은 어떻게 풀어야 돼? 자, 2차 방정식이 인수분 안 돼. 1차의 개수가 막 b이고 상수항이 막 3b거나 c거나 이래. 어떻게 풀래? 못 풉니다. 판별식으로 해결할래? 아니. 판별식으로 2보다 크다는 건 어떻게 찾아? 그러면 2보다 두 근이 다 2보다 크면은 합이 4보다 크네. 곱도 4보다 크네. 라고 할 거야? 아니. 합과 곱이 둘 다 4보다 크다고 해서 모든 근이 2보다 크다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런 느낌인 거지. 자, 허근도 있을 수 있거든. 크다 작다 대속 비교 못 하잖아. 아무튼 그래서 요 녀석들은 자, 실근의 부호부터 설명한다. 얘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건데? 얘는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습니다. 실근의 부호라는 명칭이 딱 머릿속에 떠올랐다. 뭐야? 말 그대로 두 근의 부호를 알려주네? 실근의 부호를 알려주네? 실근의 부호네? 합곱판을 본다고 기억을 해요. 뭐? 셋 다 합
두근의 합, 그리고 곱, 두근의 곱이죠. 그리고 판은 당연히 뭐겠어? 판별식이겠죠. 이 세 개를 모두 보면 풀 수 있다고 생각해. 알았냐? 그 합이 뭐냐? 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 모르면 멍청이죠. 양수 두 개 합해서 양수인 거 모르겠는 사람 없잖아. 음수 두 개 합해서 음수인 거 모르겠는 사람 없잖아. 자, 쭉 가보자. 양수끼리 곱하면 양수, 음수끼리 곱해도 양수. 판별식은 뭐야? 왜 부러졌어? 아니네? 뭐야? 자, 일단은 첫 번째. 양근이라는 말이 뭘까? 근의 범위를 판별식과 연결지어서 얘기해봐. 두근이 어떤 근이라는 얘기야? 실근이네. 양수입니다, 음수입니다. 부호가 있다. 부호가 있다는 걸 다른 말로 고치면 0보다 크다, 작다. 대소가 비교 가능한 거다. 0이라는 수랑. 대소가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는 허수는 아니야. 허수는 누가 큰지 전혀 몰라. i가 크냐? 마이너스 i보다? 아니, 몰라. 1 플러스 i가 1 마이너스 i보다 크냐? 아니, 모른다고. i는 허구의 수기 때문에 크기가 없어요. 수직선상에 i를 찍어봐. 못 찍잖아. 맞지? 수직선상에는 정확하게는 뭐 실수직선이라고 해서 실수들만 늘어놓는단 말이야.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몰라요. 그래서 판별식 0보다 크고 나왔습니다. 맞나요? 자, 근데 내가 밑에 줄 안 쓰고 있지. 부호가 서로 다르대. 합은 뭘까? 모르죠. 근의 부호가 다르면은 예를 들어 양근이 큰지 음근이 큰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다면 그거는 합을 구하시고 맞는데 그게 아니면 합은 모릅니다. 두 번째, 곱은 무조건 음수죠. 그 다음에 판별식은 크다가 맞죠. 왜? 왜 같으면 안 돼? 여기서는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안 했기 때문에 음근 두 개가 같을 수 있어. 마이. 그지? 서로 같은 두 실근일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는 부호가 다른데 어떻게 근이 같겠냐? 그러니까 판별 경우도 큰 거다. 알았지? 자, 그런데 안 봅니다. 자, 왜 안 보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없나? 결국 합과 곱이 뭐야, 얘들아? 근과 계수의 관계지. 판은 판별식이잖아. 근과 계수의 관계랑 판별식 연결시켜봐. 자, 간다. 곱해서 음수라는 거는 일종의 A분의 C가 음수, 즉 A 곱하기 C가 음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A와 C를 곱해서 음수인 것만 찾고 있는 거야. 판별식 가보자.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지. 근데 AC는 이미 음수잖아. 당연히 양수 아니냐? 오히려 얘가 더 좁은 범위가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일 거다. 근데 우리는 교집합, 겹치는 거 찾을 거거든. 이해됐어? 그래서 이 범위를 찾고 이 범위를 찾으면 안 된다가 아니야. 찾아도 돼. 근데 이 범위가 더 넓어서 합쳐주면 결국 이거 나올 거다. 알았음? 그래서 어쨌든 자, 부호가 다르다. 그럼 뭐만 보면 된다? 원래는 곱만 보면 된다. 대신에 뭐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다, 작다 요딴 얘기 나오면 그때는 합은 추가로 본다. 자, 다시 한번. 실근의 부호에서 두근의 부호가 다를 때 합을 안 보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합을 안 보는 이유? 몰라서. 판별식은 안 보는 이유가 뭐야? 중복돼서. 뭐 범위가 더 넓어서. 어제는 중복돼서. 그러니까 판별식은 죽었다 깨어나도 볼 일이 없어, 이제. 알았지? 뭐 부호가 반대일 경우에는. 근데 합은 몰라서 안 봤다는 말은 알게 해주면 봐야 된다는 말이라서. 알았음? 그것만 좀 조심합시다. 아무튼 여기까지 실근의 부호 이해됐나요? 그래서 실근의 부호, 말 그대로 근들의 부호만 알려주는 문제가 2차 방정식에 근들의 부호를 알려주는 문제가 있다면 뭐 한다? 합과 곱과 판별식을 생각해본다까지만 외워두면 돼. 알았니? 대신에 뭐 추가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외우자면은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는 곱만 보면 되고 판별식은 절대로 볼 일이 없다. 알았음? 자, 근의 분리 가보자. 근의 분리라는 거는 실근의 부호는 결론적으로 합곱한 어떻게 보면 방정식을 풀면 돼. 방정식의 도구 중에 근과 계수 관계가 있었고 판별식이 있었는데 그 두 개 조합했더니 되잖아. 근데 얘는 못 만든다가 결론이야. 그래서 근의 분리는 방정식으로 풀 수 있다 없다 얘들아? 없다가 맞아. 그래서 방정식으로 못 풀겠으니까 뭐 하러 가는 거야 얘들아? 반드시 함수로 해석을 해야 돼.
자, 해석한다라는 말에 너무 좀 경기 일으키거나 너무 뭐랄까 쫄지 말라 그랬지. 그냥 함수에 대한 명칭 바꾸기야. 아까 뭐가 뭐보다 했던 것처럼 위에 있다 했던 것처럼. 그리고 나서 그 해석을 바탕으로 뭐예요?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그 그래프를 보면서 너희들은 뭘 본다? 요 말은 기억해야지. 한판축. 쟤는 합곱한, 얘는 한판축. 오케이? 함이 뭐야? 함. 함수값의 부호야. 판은 뭔지 알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축은 대칭 축을 말하는 건데 대칭 축 이게 끝이 아니라 축의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나요? 요 세 가지를 보자. 자, 예시 문제 바로 넘어간다. 실근의 부호는 안 할 거예요. 근의 분리로 넘어간다. 자, 1002번 가볼게. 뭐래? x제곱에 마이너스 2kx에 플러스 2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게 있어. 이 녀석의 두근이 뭐 해주세요? 모두 1보다 작대요. 그때 k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시오. 자, 간다. 일단 너희들은 문제를 보면서 뭘 캐치해야 돼? 아! 두근이 1보다 작다, 크다, 사이 있다, 뭐 어디 있다. 또 멈췄어. 아, 스트레스 받아. 몰라, 그냥 해. 1보다 작대. 그러면 뭘 알아야 된다? 아, 근의 분리라는 걸 알아야 된다. 맞죠? 근의 분리 문제인 걸 알았다면은 뭐 해준다? 함수로 해석을 해준다. 그 해석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리며 그 그래프를 보면서 뭐 한다? 한판축을 확인한다. 자, 그럼 이제 뭐부터 함수로 해석부터 해보자. y, 에, 자, 여기서도 가, 보다 하고 있으면 멍청이고. 아까는 크다였으니까 위아래로 비교를 했었어야 됐고. 지금은 방정식이잖아. 같잖아. 같다가 뭐야? 교점이지.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이 두 교점이. 자, 뭐 하고 있는 거야? 함수에 대한 명칭을 바꾸고 있는 거야. 방정식에서의 그는 함수에서는 교점이니까. 교점이 모두 뭐하다? 1보다 이렇게 똑같아. 작다는 말을 어떻게 비교해줘 이제? 왼쪽이지. 아까는 크다 작다의 대상이 y는 fx가 또는 y가 크다 작다의 비교 대상이었으니까 위아래를 읽어주는 거고, 지금은 근이니까 x좌표가 작은 거니까 왼쪽인 거지. 알았죠? 알았죠? 자, 그럼 그림을 그려봐. 뭐? 이 해석을 했으면 그냥 작으면 왼쪽이고 크면 오른쪽이야. 알았지? 사이면 사이고. 함수로 해석을 했으니까 이제 그래프 그려봐. 뭐야? 이 함수 그립니다. x축 그립니다. 두 개의 교점이 발생한대요. 근데 두 교점이 전부 다 뭐 하대? 1보다는 왼쪽에 있대. 1이 여기 있대. 그럼 그림 끝난 거야. 알았는가? 그럼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얘기하자. 함수값의 구. 판별식. 축. 보이나? 대칭 축의 위치. 자, 함수값이라 그랬지. 함수값이 뭐야? 예를 들어서 F1, F3, F2 이런 걸 함수값이라고 부르지. F라는 요걸 F로 생각을 해봐. F라는 함수, 이 함수에다가 넣을 수 있는 X값. 뭐 보여? 대입할 수 있는 함수값 뭐 보여? 딱 하나 있네. 1. 말했잖아, 내가. 그래프를 보라고. 다른 데를 자꾸 찾고 있으면 안 돼. 그래프를 보라고. 그림에 유일하게 X값 딱 하나 찍혀있는데 그걸 당연히 대입하는 거니까. X에 1을 넣어봅니다. 나중에는 저걸 F라고 두고 F1이라고 부르기도 할 거다. X에 1 넣어보자. 근데 함수값에 뭐 본다 했어, 내가? 부호. Y좌표에 부호. 뭐야? 올라갔으니까 양수지. 그래서 마이너스 3K 플러스 3이 양수지. K는 1보다 작아요. 두 번째, 판은 판별식이니까 0보다 2점이라며. 그지? 근데
함수로 해석해서 2점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0보다 크다가 맞는데 내가 그린 게 함수고 문제가 함수를 준 건 아니잖아. 문제는 방정식이었고 그냥 두근이었잖아. 서로 같은 두근일 수도 있지. 그다음 마지막 축이 어디야? x는 k. 자, 그 축이 어디에 있어? 역시 비교 대상. 축도 x는 k잖아. k의 비교 대상 누구 하나 있어? 1보다 왼쪽. 비교 대상 딱 하나 있잖아. 저 그림만 잘 보면 돼. 그래프를 보면서 읽어주는 게 한판축이야. 왜 1보다 커요? 그거는 그림이 보여주고 있잖아. 알았음? 왜 한판축을 봐야 돼요?는 방학 때 설명할 거야. 지금은 근의 분리를 완벽하게 써보자의 초점입니다. 알았나요? 알았나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자, 유형 22번은 별표만 잘 쳐두고요. 다음 시간에 풀이할 겁니다. 풀이하면서 설명할 겁니다. 알았음?